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 이제 온 세상이 이 해서, 벚꽃 앵자죠. 이제 벚꽃 앵화. 도화원기가 아니라, 도화원이 아니라, 이제 앵화원으로 온 세상이 이제 변했습니다. 무릉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무릉앵원? 이렇게 앵원, 그야말로 이제 벚꽃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이 봄이 주는 이 아름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동양철학 고전 읽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 거인유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군자소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점이 물었던 선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비는 어디에 힘을 씁니까? 그러니까 선비의 지향점, 삶의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선비의 목표, 선비로 선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지향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자가 말하기를 뜻, 뜻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뜻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뜻, 이렇게 하면 뜻하면 막연하잖아요. 뜻을 숭상한다?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물으니까 이 맹자가 인의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라고 하는 이 산은, 자, 어, 산은 이 뜻을 숭상하는데 뜻이 바로 인의다. 이제 인의. 그래서 선비는 인과 의를 추구하는,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함부로 살생을 일삼지 않는 것. 그죠? 함부로 사람을 폄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뭐 이게 이제 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의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게 아닌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예, 취하지 않는 것. 내 게 아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의로움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 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배품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거를, 욕심내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인의라고 하는 이 인의를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철학의 어원이 필로소피아거든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 지혜롭고자 애쓰는 자, 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적 의미에서의 암이 되는 것이고, 알미 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의미의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정해진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뭐 공부라고 하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수동적 개념, 수동적 의미의 지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의미, 이미 만들어진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지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해안을 가지고 헤아려서 나아가는 것, 유추해 나가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적 가치 속에서, 자기 주도성 속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것. 뭐 여기서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모호한 이제 관념일 수가 있는데요. 여한 장원관 선생이 회계와 남명이라고 하는 이 두 대단한 그 인물에게서 글을 배웠지만 나는 두 분의 선생님에게서 글을 배웠지만 나는 나다는 거죠. 나는 나의 학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퇴계의 학설을 뒤집어서 이기 경이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드러내면서 나는 선생님의 제자이지만 나의 학문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과정은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로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철학자, 철학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 히랍 철학이죠. 히랍 그리스에서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학자는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이냐? 그렇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일부 뭐 대단한 교수님들을 철학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시대에서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필로소피아라고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학문하고자 하는 사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 선비, 모든 선비들이 바로 철학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지니고 있었던 삶의 목표, 지향점, 가치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목표는 바로 인과 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는 요 두 가지 공자께서는 이 인의를 말하지 않고 인만을 이야기했거든요. 인 속에 인의가 다 포함이 된 개념으로서 공자는 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께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맹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이 행위를 바로 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인의는 인은 사랑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 실천하는 실천적 행위를 의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비가 지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뜻, 가치, 의미, 이 세계관, 가치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을 자기 것으로만 그냥 지니고 있지 않고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선비가 평생 가슴에 두고 나아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맹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거인유의이라고 하는 이 네 말, 네 단어가 바로 이제 맹자가 생각했던 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인의 그 어떤 부분들은 바로 군자에 다가간 군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인 다음에 이제 성인 이렇게 명자는 봤으니까 자 그래서 거인유의 이제 인에 거처하고 의에 말미암을 때 뭡니까 대인의 일 대인의 일 이렇게 사 해서 성빌사자 일사자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대인이 갖추어야 할 어떤 그 소임, 뭐 일,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맹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그죠? 왜 이래 오랫동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군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더욱더 분명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두고서 이렇게 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자의 이 구체적인 인물인 안현, 그죠? 안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군자는 어떤 사람이다? 거인유의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이 군자다. 이렇게 공자께서는 이제 명자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봤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요 뒤에 오늘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 등급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급을 나눠요. 이제 상등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맨 꼴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학에서 최고의 이제 유학에서 공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무류?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류에서 유형 이러죠. 계급지 질서 속에서 이런 어떤 유형들을 구분하지 않고, 즉, 이 잘난 놈, 못난 놈, 뭐 상놈, 양반 이런 어떤 부분에서 공자는 이제 이 무류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다만 뭐가 있을 따름이다. 있을 유자에 가르칠 교자. 자, 이 교자예요. 무류며 유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 이제 한결같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공자의 어떤 생각은 사람은 다, 이 공부한 사람이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냐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의 차이라는 거죠. 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류, 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공자는 하면서, 그러면 유교,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나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구분을 하지 않는데, 사람을 이제 굳이 구분 짓자면 어떻게 구분 짓느냐라고 한다면 공자는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날 생자, 생이 지지자. 자, 생이 말 이을 이자입니다. 생이 지지자. 자, 이렇게 알지자에 놈자자, 아, 갈지자, 이렇게 해서 생이지지자. 생이지지. 그죠? 네.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아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는 자. 알지자에 갈지자. 요 갈지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생이지지자. 첫 번째가 생이지지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사람, 차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말, 이을, 이자에, 요렇게. 자, 첫 번째 단계의 사람, 여기 할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자, 말, 이을, 이자에 생이, 지지자. 그죠? 생이,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배울 학자입니다. 자, 말, 이을, 이자에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우목자가 있는, 자, 곤이 지지. 자, 곤이, 학지. 요건, 예. 곤이, 학지. 자, 학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곤이 불학. 아니불자의 배울학자. 자, 이렇게 해서 곤이 불학이에요. 사람을 이제 나눌 때, 등급을 나눠요. 등급을 나누는데, 공자께서는 생이 지지자,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이 생이 지지자,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학이 지지자, 배워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곤이 학지, 이제 괴롭지만 곤은 이제 괴로울 곤자예요. 괴롭다. 나무가 상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뻗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뒤주세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주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뻗어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괴로울 곤자, 힘들 곤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곤이 되죠. 자, 곤이 학지, 괴롭지만 학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괴롭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맨 마지막으로 곤이 불학, 괴로워서 불학,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차상, 차하, 자, 세 번째, 여기는 뭡니까? 맨 마지막 단계. 이거는 이제 하등, 이렇게 해서, 이 맨 아래.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이 고니불학자, 이거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이놈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논의해야 할 가치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공자는 생각한 거죠.
고온이 불악, 괴로워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번거롭고 공부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 그걸 이 고온이 불학자 이랬어요. 여기는 이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논의해야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깨닫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이제 깨달음의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생이 지지자,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일곱 발자국 움직이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 일찍이 깨달은 사람, 공자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나자마자 생이 지지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그 생이 지지자죠. 자, 이분들을 생각했을 때, 공자께서 15세, 이제 학문의 뜻을 두고, 서른에 립했다. 그러니까 서른의 학문이 완성이 됐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공자와 같은 인물이 15살에 뜻을 두었다, 학문의 뜻을 두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한 15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생이지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야 없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뭐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표현해 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배움이 있으면 이 배움을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만이 이 진정한 이제 지행 합일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유학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함께 그 학문의 과정 속으로 침잠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자, 생이지자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게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사람, 그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생이지자예요. 이 선각자죠. 생이지자. 그럼 예컨대 이제 이거를 뭐 공자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5살에 이미 학문의 뜻을 두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결정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자, 15살에 이미 세상을 다 알았다. 이렇게 놓고 봅시다. 예를 들면 15살에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생애 지휘자는 나면서부터 다른 인물로서 자 15살쯤 되어서도 벌써 이미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 이런 사람. 그 다음 학위지휘자예요. 학위지휘자. 배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이 생애지휘자와 같은 이런 성각자들이 가르쳐준 그 배움이죠.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안녕과 같은 이런 인물들. 그러면 이 20대 뭐 했을 때 뭐 15의 두 번째에서 한 30대에서 깨달은 사람들요.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현인이라 하죠. 현인. 안현이라든가, 우리로 봤을 때는 태계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해제 선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인물들이 학이지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알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도 스승이 뭐 특별하게 없었다 하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유학 공부를 해서 깨달은 인물들이에요. 뭐 태계는 뭐 스승이 따로 있었습니까? 태계는 스승이 또 태계 선생도 따로 없었어요. 예, 공부를 통해서 태계 선생의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한 인물이 바로 해제거든요. 해제인데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깨달음으로 나아갔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해제 선생이 먼저 깨달은 부분들을 인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학위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이 지지자를 뭐 예를 든 겁니다. 생이 지지자가 15살에 깨달은 사람이라 한다면 학위 지지자는 30 정도에 깨달은 사람. 남들보다 일찍 깨달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위학직. 괴롭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괴롭지만 힘들지만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내 같은 사람. 그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매진해서,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힘들지만 노력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발을 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예컨대, 40살 이후, 50살 이후, 뭐,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를 50이라 합시다. 50이라 하더라도, 50에 깨달았다? 아, 글쎄요.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깨달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즘 나이로 해서 한 70 정도까지는 나도 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자, 이 70에 깨달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권위학지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자, 쭉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권위불학, 괴로워서 배우지 않는 사람. 아유, 힘들어, 번거로워, 귀찮어. 뭐, 저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뭐, 굳이 힘들게 공부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죠? 이런 들을 우리는 고니불학자라는 거죠. 이 고니불학자를 공자는 뭡니까? 하등이라고 해서, 맨 아래 등, 맨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 네, 하등이라고 했어요. 얘는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하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여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있어요? 왜? 못하죠. 못 이뤄요. 왜? 불학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늘 즐겁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쪽으로 늘 가는 사람들이 이 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나요? 없죠. 예, 당연히 갈 수 있으면은 그게 잘 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하등,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권위, 학지, 학위 지지, 생위 지지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공히 이 세 사람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뭐 횟수로 따졌을 때만 예컨대 15살, 15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내 같은 경우에는 한 70년 살아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깨달음의
시간적인 차이는,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마지막 삶을 마치는 순간 각이라고 하는 최소한 이 부분들은 깨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선각, 후각자, 그죠? 뒤에 깨닫는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성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이 지지자입니까? 학이 지지자입니까? 권위 학지자입니까? 아니면 권위 불학자입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가지고 나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런 질문.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 등급으로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공자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어떤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계별로 놓고 봤을 때, 자, 생이 지지자, 어, 학이 지지자, 권위 학지자, 권위 불학자. 자, 이렇게 나눠진다 했습니다. 학이 지지. 권위 학지자, 권위 불학자.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런 어떤 고민이 없으면, 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글쎄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많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고민들, 이런 어떤 고민들, 자, 이런 고민들, 여기가 뭐라 했습니까? 하등이라 했습니다. 하등. 예. 이거는 논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없다. 예, 없다고 했어. 이제 이 부분은 뭐, 논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공자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결국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음으로 나아간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깨달음으로 나아간 사람, 그죠? 나아간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할까요? 자, 이걸로. 일이 깨달음으로 나아간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참, 이렇게 질문하면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네, 잘 살아야 돼. 공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맹자께서 이야기한,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죠? 맹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호생불해가 문하야. 자, 호생불해가 문하야. 왈 악정자는 아있냐니까. 아있냐니까. 악, 이제 음악 악자죠. 즐거울 락이도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악정자가 될 겁니다. 락정자가 아니라 악정자. 악정자는 아있냐니까. 아있냐.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명자왈 선이냐며 신이냐니나. 선인인 거이면서 신인이다. 예. 선인이면서 신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악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명자가 그 사람은 선인이면서 뭡니까?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정자, 이 호생불해가, 묻습니다. 하위선이며, 하위신이니까. 그죠? 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이라고 말하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신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죠? 자, 이 널불호 날생, 이제 호생불해가 해는 해로울 해자죠. 해로울 해자. 호생불해가 물을 문자 물어서 말하기를 악정자는 이 발을 정자죠. 하인 이제 어찌하 그죠? 어떻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하인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왈 선인 착할 선자 선인냐 선인이다. 선인이면서 신인 믿을 신자죠. 믿을 신인이 아니라 선인이면서 신인이다. 신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할 위자, 이를 위자, 이런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르다, 말하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말하기를 가욕지위선이요. 자, 가욕지위선입니다. 가욕지위선. 이제 무언가를 욕은 이제 하고자 할 욕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죠?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가욕. 하고자 할 욕. 좋아하는 것을 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하고. 그죠? 뭔가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뭡니까? 생이지지자, 학이지지자, 고니학지자, 고니불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괴롭지만 학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죠? 학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가역지위, 가역지위, 선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착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고, 하여튼, 이 스스로가 이제 노력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지위, 신이요. 그죠? 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어, 그것을 지어예요. 자기에게서 그것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자기에게서 그것이 있도록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선이 있도록. 선이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선입니다. 선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착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예,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선인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을 자기에게 끝까지 소유하는 거죠. 유자는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다. 이 몸기자는 자기죠.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 선을 유지하려고,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을 일러서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인, 여기서 이제 맹자가 말한 이 악정자의 인물됨은 뭡니까? 선한 사람이면서 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선한 사람이면서 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단계가 선인과 신인의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악정자다. 이렇게 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선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인입니까? 아니면 이 악정자처럼 선인이면서 신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인, 신인이라고 하는 요 구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다음 시간에 요 다음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